봄 22 정신력 사용법. 정신이 하나님이다. 정신이 들면 하나님이 주도한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므로 정신이 몸과 마음을 부리고 있을 때는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릴 필요가 없다. 정신은 몸과 마음을 이미 거느리고 다스리고 있으므로 바로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기만 하면 된다. 정신이 유아독존하여야 하나님의 이력이 나온다. 이 정신을 전신하면 전수하고 반신하면 반수하고 무신하면 무수하다. 봄 23. 평상심에 점을 찍자. 평상심은 변화가 없어 진리이다. 평상심이 무심이요 정신이요 하느님이요 나다. 평상심이 원점이다. 우주 만유의 바탕이요 근본이다. 평상심에 점을 찍어야 이 평상심에 점을 찍어야 몸과 마음을 부리고 씀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평상심에서는 정신 차린다는 말이 필요 없다. 성리도 수행도 필요 없다. 깨달음이지만 깨달음도 아니다. 평상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을 깨달아 증득하지 못하여 병고와 번뇌망상에 시달리며 산다. 오직 평상심일 뿐이다. 평상심에 점을 찍어야 한다. 봄 24.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을 해석하면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 오직 나 홀로 존재한다는 말이다. 정신의 태양이 뜨고 보니 우주 만유도 없고 천지 만물도 없고 몸도 없고 마음도 없다. 오직 정신의 태양만 존재한다. 그리하여 제도할 중생이 없다. 봄 25. 씨알과 열매. 벽시는 씨알과 열매가 같다. 씨알과 열매이고 씨알이 열매이고 열매가 씨알이다. 그러나 씨알은 싹이 나서 무가 되어 논에 무내기를 하여 잡초 제거하고 비료 주고 빛내기 하여 여름에 무성하여 꽃이 피고 바람에 수정되어 열매가 맺고 충실해져서 가을의 햇살에 샛노랗게 익어야 열매를 추수한다. 씨알은 반드시 싹이 나서 모가 되어 한 바퀴 돌아와 봐야 씨알이 열매이고 열매가 씨알인 줄 안다. 한 바퀴 돌아와 보지 않은 씨알은 씨알일 뿐 열매를 모른다. 정신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 정신은 씨알이다. 정신을 깨닫는 것은 씨알이 열매를 맺어 보아야 가능하다. 씨알은 싹이 나서 모가 되어 무성하여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이러한 과정이 없는 씨알이 상태에서의 깨달음은 무기공이다. 정신의 태양은 열매가 된 시점에서 떠오른다. 봄 26. 물법. 공간적인 분열로 안의 자기와 밖의 자기, 시간적인 분열로 앞의 자기와 뒤의 자기가 대립 갈등 투쟁을 통하여 판단, 평가, 심판을 하면서 자해하는 수준에서 돌아봄을 통하여 판단, 평가, 심판을 지향하고 상대를 적이나 원수로 간주하지 않고 내 집에 찾아온 손님 맞이하듯이 상대의 주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다 들어주다가 보면 넉넉한 이해가 도출되어 대립, 갈등, 투쟁의 구도가 와해되어 분열이 사라져 합의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서 보는 자와 보이는 자 간의 분별 시비가 사라지면 마음이 텅 비워져 대립, 갈등, 투쟁을 일삼던 성질, 기질, 체질이 바뀌어 소인이 대인이 되면 하늘에 태양이 뜬 것처럼 정신의 태양이 뜬다. 정신의 태양이 뜨고 보면 천상천하에 오직 정신만이 존재하게 된다. 늘 보면 생활이여 나는 보이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 봄 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봄나의 증득, 태양의 탄생 봄나라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우주 만유의 핵인 정신, 항상심, 경심이 눈앞에 현존하기에 이른다. 핵이 드러나고 본질이 드러나면 현상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된다. 주인이 드러나고 본질이 드러나면 저절로 시간 공간이 운행되고 저절로 감각과 생각이 구사된다. 본질은 정신은 본질 전능함으로 별도로 거느리고 다스리고 꾸리고 쓰지 않아도 위신력과 생산력으로 저절로 돌아간다. 여기서부터 유의법 시대에서 무의법 시대가 열린다. 선천세계가 가고 후천세계가 열린다. 이렇게 되어야 사람의 완성이고 삶의 완성이고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되어야 출세하고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소원성취이고 만사성취이다. 봄 27. 무의식적인 삶에서 의식적인 삶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몸 동작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 그렇게 살면 일평생을 살아도 삶은 일장춘몽이 되고 만다. 하루를 살아도 깬 정신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의 동향을 의식하며 살아야 제대로 산 것이다. 정신을 차리면 몸과 마음이 다스려져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무의식이 되는 순간 귀신이 날뛰어 번뇌망상에 빠져 자기가 자기를 괴롭힌다. 괴롭지 않게 살려면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 잠시 잠깐이라도 정신을 놓으면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워진다. 문제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 정신이 등 가운데 항상 깨어 사는 일이다.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일이다. 그러자면 팔, 다리, 목 등의 몸 동작과 느낌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또한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의 동향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하여 잡았다 놓쳤다 하는 일이 영구히 사라져야 정신이 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정신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님을 안다. 이렇게 되어야 무의식적인 삶이 의식적인 삶으로 바뀐 것이다. 정신 차리고 보면 이미 우리가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하다는 것을 드디어 안다. 봄 28. 책 읽기와 수행. 봄 공부는 정신 차리는 공부이다. 우선 책 읽기 낭독 과정이 입문하여 가이드의 지도 아래 자기의 읽는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생전 처음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알아 갈라진 소리가 나오고 탁한 소리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 스스로 자기 고유의 본래 목소리를 되찾는 과정이다. 또한 책 읽는 운율이 틀에 박힌 고정되고 단순한 소리가 되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책의 내용 그대로를 반영시켜 나오는 자연스럽고 다양한 운율이 창조되어 나오도록 하는 과정이다. 낭독 과정을 통해 소리를 바꾸는 과정은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사람은 그 소리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고 그 표정에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드러나 소리와 표정을 보고 사람 내용을 여실히 안다. 그러므로 책 읽기 낭독을 통해 바로잡은 본연의 자기 소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말소리가 바뀌어 나타나고 적용되게 이른다. 다음으로 묵독을 통해 책 읽기 100독에 도전하여 하루에 한 권씩 매일같이 공부함으로써 하루 한 권씩 매일같이 공부함으로써 삶에 대한 개념 정리를 도모하는 한편 정신 차리는 수행법을 단계적으로 배워 해오에 이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루 일과 중 책 읽기 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실제로 정신 차리고 사는 수행을 적용하여 살아감으로써 나날이 정신력을 강화하는 수행을 병행하여야 한다. 몸 돌아봄을 통해 정신이 몸을 장악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팔다리와 목과 입과 눈의 움직임이나 느낌을 놓치지 않고 보고 알아차려 무의식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몸 돌아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마음 돌아봄의 수행으로 나아가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바뀌어짐을 낱낱이 보고 알아차려 대중자와 끊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어 무의식적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밖으로 나가려는 에너지에 대하여 안으로 들어가려는 에너지가 비슷해져 두 개의 에너지가 하나로 만나기 직전이 된다.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이 이루어졌으므로 그냥 밖에서 안으로 파고 들어가 닿으려는 욕구와 일념만이 지속되어 본격 돌아봄으로 진입하게 된다. 여기에서 용맹정진이 이루어져 안과 밖으로 분리된 은산철벽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면 드디어 합일이다. 지금까지 수행을 주도하던 자가 사라졌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어 꿈을 깨어 정신이 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정신이 주가 되어 동물성과 귀신성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명실상부한 사람이 된다. 이것이 책 읽기와 수행을 병진하는 봄나라 공부이다. 너무 잘하시네. 목소리가 성우같이. 호박 한 번 들어갔는데 달라졌어. 응? 고절에 자기가 나오는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요. 금방 달라지잖아. 네. 그러니까 자기가 고치려고 맘만 먹으면 응? 이제 책이 아저씨가 놀랐어요. 봄 29 합일과 재능. 합일은 내공이요 재능은 외공이다. 내공은 안으로 공들임이요 외공은 밖으로 공들임이다. 내공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사람의 완성, 삶의 완성, 사랑의 완성을 기하여 우주의 섭리를 완성합니다. 외공은 생각과 감각의 재주를 발휘합니다.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놀이 잘하는 재능이다. 길짐승, 날짐승, 물고기로 분류됨은 외공과 재능이 각자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도 사업이나 과학이나 예술이나 체육에 따라 재능이 각자 다르다. 내공의 끄트머리는 깨달음이요 합일이다. 그러므로 합일과 재능은 다르다. 합일은 되었으나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능은 있으나 합일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사람이 되려면 내공을 들여야 한다. 합일을 이루고 깨달음을 이룬 사람은 외공을 추구하지 않는다. 내공을 통하여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은 외공의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는다. 정치가, 사업가, 과학자, 예술가, 스포츠맨은 외공에 의해 가능하다. 외공만으로서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외공을 통하여 재생명리에 성공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아니다. 외공은 합일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깨닫고 못 깨닫고와는 관계가 없다. 재능은 누구나 일방적으로 연마함에 의해 발전한다. 외공이 성공하려면 내공을 도외시하고 나가야 한다. 내공의 중요성을 모르는 이상 자유, 평화, 행복의 중요성을 몰라 속박과 투쟁과 불행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외공을 통해서는 형식에 치우치고 내공을 통해서는 내실이 귀해진다. 내공을 들여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면 재능이 없어도 그 자체만으로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나 내공을 들이지 않고 외공만 들여 내공을 들이지는 않고 외공만 들여 재생명리만 성공하면 번뇌망상을 벗어날 수 없고 내공을 들여 합의를 이루게 되어야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한다. 봄 30. 책 잘 읽는 것이 공부 잘하는 비결이다. 책 읽기란 낭독과 묵독을 아우름입니다. 두 분이 집에서 하셔도 되고. 둘이 해요. 해요? 예. 그러시구나. 그래서 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번갈아가면 돼요. 봄 30. 책 잘 읽는 것이 공부 잘하는 비결이다. 책 읽기란 낭독과 묵독을 아우름입니다. 낭독을 통하여 눈으로 글자를 정확하게 보고 입으로 정확하게 읽음이고 귀로 자기의 목소리를 들음입니다.
낭독을 통하여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읽는 실력을 기르고 글의 내용을 소리로 나타냄에 있어서 고저장단과 잊고 끊음이 절도에 맞아서 듣는 이가 이해하기 쉽게 하는 능력을 길러야 묵독을 통하여 글의 내용을 넓게 이해하고 깊이 있게 음미하여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낭독을 통하여 감각의 능력을 기르고 묵독을 통하여 이해력을 증진시킵니다. 책 읽기를 통하여 일심의 힘이 길러짐으로써 혼침과 산란심을 극복하여 마음을 텅 비운 가운데 앉은 자리에서 책 읽기가 쭉 진행되어 공부의 성과가 나타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책 읽기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려면 심성이 고와야 합니다. 심성이 곱다는 것은 마음을 텅 비운 가운데 일심의 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심의 힘이 있어야 잠에 떨어지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이 난무하는 산란심에 떨어지지 않아서 고요하고 뚜렷하여 정신이 차려지게 됩니다. 정신이 차려져야 책 읽기가 수월해지고 공부의 성과가 나타납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은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이란 정신을 차리는 능력입니다. 지능지수는 대동소이하므로 하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집중력을 기르려면 심성을 순화하는 방법이 쓰여진 봄나라 책 읽기 낭독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하루 한 권을 낭독으로 책 읽기 한 실적으로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자신감으로 교과서 공부, 읽기에 적용됩니다. 인성 공부에 대한 내용이 쓰여진 봄나라 책 읽기를 통하여 집중력을 양성하여 공부에 자신감을 갖고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봄 30일 책 읽기 낭독의 효과. 글자를 틀리게 읽는 것은 생각이 감각을 이기는 순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순간이 지속되면 글자 한자도 틀리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이 아는 내용이 나오면 고조장단의 운율이 소리에 실리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책 읽기 낭독이 잘 되면 눈이 밝고 귀가 밝아져서 묵독의 능력이 현저히 발달하게 됩니다. 책 읽기를 잘하면 강의 내용을 잘 듣는 능력이 생기고 내용을 대충 잡는 능력이 생겨 공부 잘하게 됩니다. 공부 잘하게 되어야 심성이 좋아지고 시험 성적이 오르게 되고 일의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책 읽기 능력 향상이 도를 통하고 일을 잘하는 능력이 이루어집니다. 봄 30이 구름이 가고 물이 흐르듯이 물은 일정한 모양이 없고 흘러가려는 의지도 없다. 물은 흐르는 것이 아니다. 물은 항상 그대로 존재하기만 하는데 지형지세에 따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저절로 흘러가 동식물을 먹여 살리고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었다가 바람이 불며 이동하여 한렘 전선과 온난 전선이 만난 인연으로 비가 되어 내리면서 하늘을 닦고 땅을 청소한다. 물에게는 어떠한 의지가 없이도 하늘과 땅 어디든지 가지 못할 곳이 없어 없이 저절로 오르락내리락 자유자재하다. 구름에게는 머리도 없고 발도 없는데 바람이 푸는 대로 저절로 움직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비를 뿌리면서 만생령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함이 없이 한다. 구름이 가고 물이 흐르는 것이 대자연의 살림이다. 마음이 텅 빈 상태에서 존재하기만 하면 구름이 가고 물이 흐르듯이 인연이 도래하며 저절로 말하고 행동하며 산다. 봄 33. 안과 밖을 동시에 보는 눈을 뜨기 위하여 사람들은 밖으로만 보고 산다. 그러므로 자기에 대하여 무지하다.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남을 여기 사망하네요. 공부하는데.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남을 시시각각 보지 않으므로 보아달라고 기억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보지 않으므로 그것이 번뇌망상이 된다. 남과 이야기하면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자기의 반응을 보고 알아차리면 지워져서 상대방에 대한 판단, 평가, 심판을 통해 시비 분별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마음이 텅 빈 상태가 된다. 이 텅 빈 상태가 되면 밖을 보면서도 안을 보는 눈이다. 반쪽짜리 눈이 온전한 눈이 된다. 이렇게 되면 남을 보는 듯이 보듯이 이렇게 되면 남을 보듯이 자기를 보는 눈이 된다. 이렇게 된 것을 일러 정신을 차린 상태, 정신이 든 상태다. 이렇게 되어야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정신력을 사용하는 힘이 생기고 천지 만물을 사랑하고 모든 인간을 공경하는 일념을 잊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야 소아의 주인인 동시에 우주의 주인이다. 봄 34. 지금 왜 공부를 하는가? 지금 왜 공부를 하는가?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는가? 마음이 괴로워서 편안해지려고 한다. 괴로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자기가 생각으로 자기의 과거에 대하여 판단, 평가, 심판으로 자해하고 미래의 자기에 대하여 근심, 걱정, 불안, 공포심을 일으킴이 괴로움이다. 한마디로 번뇌, 망상을 일으킴이 괴로움이다. 어떻게 하여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바뀌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인 동시에 마음을 닦아 지우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떠오르지 않아서 마음이 텅 비워져 본성이 드러나 본연의 자기, 우주 만유의 바탕이자 근본인 진리를 깨닫는다. 항상 자기의 마음을 보고 알아차리면서 살면 항상 마음이 텅 비워진 상태가 유지되어 번뇌 망상이 없어 편안해진다. 편안해져야 똑똑해진다. 텅 비워진 무심 자리에서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공경하는 일념으로 꽉 채워 현재 의식이 되면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되면 두 눈으로 환경과 사물을 보면서 동시에 영안으로 자기의 마음의 동향을 보고 알아차리게 됨으로써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실체적 진실에 눈을 뜨게 된다. 이것이 바른 눈, 정안이다. 이 눈을 떠야 지금 여기에 존재함이 가능하다.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시작한 공부가 편안해지고 똑똑해지기까지 한다.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이다. 봄 35.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일까? 그것은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이다. 지식이 많다고 편안한 것도 아니고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다. 편안해지려면 자기의 마음을 시시각각 보고 알아차려 마음이 텅 비어진 가운데 자기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희로애락의 감정이나 느낌을 보고 알아차림으로 텅 비어진 상태를 유지할 때 편안하다. 자기 자신을 낱낱이 보고 아는 제3의 눈을 떠야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알고 남을 알아서
진실과 허위를 분간하는 안목이서 똑똑해진다. 마음이 텅 비워지면 자기의 주관이 사라지고 주관이 사라지면 객관도 사라져 보는 자와 보이는 자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벽이 허물어져 주객 일체가 되면서 정견이 이루어짐으로 똑똑해진다. 봄나라 책을 읽기만 하면 누구나 마음이 텅 비어지고 텅 비운 가운데 안과 밖이 하나의 공간에 존재함을 실견하게 되어 중심이 잡히고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므로 자연 편안하고 똑똑해진다. 편안하다는 것은 마음의 번뇌가 전무하여 보이는 것이 복잡 부단하지 않고 단순 명쾌하여 똑똑해지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돌을 닦아야 편안하고 똑똑해진다. 돌을 닦는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보고 알아차립니다. 봄나라 책 읽기는 당신의 소원을 성취하고 만사 형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굉장히 목소리가 청아하시고 맑아요. 저요? 네. 진짜요? 제가 고맙습니다. 들으면서 아주 맑아지네요. 응? 근데 이게 다 달라. 이 참 희한하신 거예요. 굉장히 맑아져. 안경도 안 쓰시고 잘 읽으시네요. 아니요, 저 눈이 어두운데 안경 안 갖고 온 것을 후회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도 잘 읽으시네. 이렇게. 지금 저도 안 보이는데는 굉장히 좋았는데도 갑자기 나빠지네. 갑자기 나빠져요.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니라 책을 읽을 때 눈이 안 좋아요. 그래. 그거 안 좋은데 자기가 저도 모르고 사는 감기가 거지. 걸립니다. 아니 원래 자기가 나오고 이럴 때 내가 안경 안 쓰고 괜찮았는데 했잖아요. 아니 그 두 분이 같이 글을 읽는다는 게 대단하시죠. 대단하죠. 아니요 조금이고 많고 시작이 아 이 사람의 압력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대단하신 거부와 거예요. 저항을 하거든. 아니, 저도 집에 가서 아저씨하고 할 생각이에요. 지금. 그러세요. 두 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어거지로 강제적으로 아니야. 해야죠. 근데 안 돼? 따라서 하시는데 우리 서방님은 안 아니요? 읽는데 너 혼자 하래. 그 낭독 모임 했었어요. 저는 뉴저지에서. 근데 쉽지 않아. 다 거부와 에고는 거부와 아까 저항 양반하고 덩어리야. 같이 한다는 저런 양반. 그래서 그러니까요. 착한 사람들이 공부해. 저도 보기 너무 부럽고 좋아가지고 해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려고요. 저도 원래 잘 답을 안 해주면 되나? 이 사람이 워낙 많이 하니까 이제 간간히 하는 거지. 간간이라도 협조해 주시고 근데 어쨌든 같이 하시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어유 베스트예요. 이제 나이 들어서요 자식들 다 떠나고 두 백세 분이 앉아서 시대에 얼마나 이것만 하면 고마워요. 돼.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할 일은 이거 두 분이 이거밖에 할 일이 없다고. 나는 우리 바깥 양반이 했으면 딱 좋은데 안 근데 하시니까 그거 다 욕심이야. 욕심이라 그냥 그러려니 그냥 자기 혼자 해 가는 길이야. 할 수 없어 나름 그렇게 아니 생각해. 저렇게 하면 좋지만 근데 본인이 하면은 본인 건강에도 좋은데 전혀 안 하시는데 어쨌든 자기 나라 갑시다. 자기 나라 가야 돼. 할 수 없어. 얼마나 잘해요. 근데 어쨌든 강의 없이 낭독만 해도 좋네. 이거를 한 권을 와가지고 4-5시간 뛰면은 이거를 매일 하잖아요. 정신력이 팍 늘어. 이거 딴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낭독만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기 앞으로 이거가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저기 낭독 모임을 주선을 많이 해주죠. 여기 계신 분들. 둘이서 하면은 하루 이거 반 권도 못 읽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하니까 근데 이게 딴 금방 거를 할것 하면 안 같아요. 돼. 정신을 오롯하게 해갖고 그리고 제가 한번 그 저희 큰언니랑 이걸 낭독을 인터넷으로 페이스타임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패러그래프가 잘라지잖아. 그거마다 돌아가면서 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물론 문맥을 좀 자르는 건 있지만 얼럿 해갖고 다 정신 차리고서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그런 면도 있어. 왜냐면 이건 자기 소리 들으면서 가는 거니까. 근데 이걸 한 권을 띄잖아요. 날아갈 것 같아. 하루에 한 권씩. 정신을 차려 있으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정신력을 함양하는 거야. 딴 게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각자 가운데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모임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전화로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함께. 너무 좋아.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를 좀 진작하려고 그런 방법으로 했거든. 제가 그 페이스타임 있잖아요. 그거를 하면 목소리 청아해. 그 옆에서 읽는 것 같아. 그래서
한 새벽 거기는 새벽이면 여기 저녁에 어쨌든 그렇게 시간 맞춰갖고 한 2시간씩 하면은 그리고 한 광고 들을 난 걸. 그런 거 좋아해.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방법을 구상해봅시다. 근데 이거 한 번씩 보면 훨씬 좋아. 그리고 이게 지금 18권까지 나가잖아요. 목소리 이렇게 각각 분들의 다 달라. 기운이 늘 느껴져서 그죠?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그래서 네. 이게 이분들 그룹으로 때는 기분이 낭독하면 이렇게 좋고 좋고 그러세요. 아이 원풍님은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이렇게 드셨어도 아주 아유, 물 흐르듯이. 제가 원풍님을 내가 존경해 정말.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나이는 숫자에 8살. 불과합니다. 그렇죠. 숫자에 불과한데. 우리는 정신에선 하나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대단하셔. 저는 원풍님 진짜 존경해요. 아, 원풍님.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우리 열심히 아, 하시는 얘기 한번 따라가는 합시다. 거. 원풍님. 네? 나 이제 원풍이 경험한 거를 얘기하거든. 예. 어머니 이제 또 있으니까 예, 예. 막뭐 녹음해서 들으셨다고 그랬잖아. 그때 예. 뭐 이렇게 하면은 자꾸 이제 안 남더라고 저도. 근데 나도 왜 그런가 했어. 근데 원풍님 얘기하시니까 나도 쩔었는데 그랬거든. 그래서 선생님 말 들어가지고 이제 저 뭐냐 90력 원심력 얘기했잖아. 들으면 그냥 원심력이야. 밖으로 막 나가거든. 그러니까 머리가 안 남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이제 밤에 듣거든요. 듣는데 안으로 막 잡아 당기니까 그렇게 머리가 더 시원하고 시원하죠. 몸도 또 시원하고. 기억이 되더라고. 기억이 나. 근데 나도 이제까지 듣고 밤에 막 잤거든. 근데 남는 게 없어. 머리만 밖으로만 나가. 생각이. 원심력이. 원심력이 문제더라고. 밖으로 나가서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제 공짜로 먹으려고. 에? 그냥 잠 자면서 욕심이 많은 거지. 에? 나갔어. 그랬더니 어제 얘기돼. 그게 아니다. 아이고, 밖으로 오셨네. 했더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머리가 조용하고 굉장히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원풍님 덕분에 내가 한수 배웠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 자리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 근데 다 멋있는 것 같아요. 아니 다 목소리 달라요. 각자 개성이 다 달라요. 있으셔가지고 좋으신 것 같아요. 음악 같아요. 선생님 안 계셔서요. 제가 마음대로 읽어가지고 여러 번 틀렸습니다. 다 읽은 거예요? 아니, 끝났어요? 아니야 이제 이제 계속 오셨으니까. 나이를 차려. 예, 예, 맞아요. 원풍님. 그럼 한 바퀴 돌아가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봄 36 창조와 경험. 창조는 남들과 대화하면서 생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경험이란 그러한 반응을 즉각 보고 알아차림으로써 의식하고 체험합니다. 이때 자기 반응을 의식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잠재되어 있다가 틈만 새기면 기억의 형태로 다시금 떠오르는 카르마가 된다. 낮에 떠오르는 것으로 보고 경험하지 않고 떠올리거나 따돌리거나 외면하면 밤에 꿈의 형태로 또다시 떠오른다. 이것이 번뇌가 된다. 그러므로 번뇌는 나쁜 것이 아니다. 카르마는 나쁜 것이 아니다. 자기가 창조한 것을 자기가 경험하여야 정화가 되고 완전 연소가 되어 삶이 완전히 된다. 우주의 법칙은 방출한 것을 흡수하여야 마음이 텅 비워져 무한하고 영원해진다. 생각으로 창조한 것을 감각으로 경험하여야 텅 빈 본성이 보존된다. 그러므로 번뇌가 깨달음이다. 번뇌가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 번뇌가 일어나면 완전한 경험으로 유도하여 도를 행하게 합니다. 봄 37. 내면의 자기의 캄캄한 까닭. 그것은 에고가 간택을 하기 때문이다. 간택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편안한 것만을 받아들이고 의식하고 경험하는 대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 자기에게 불편한 것은 배제하고 외면하고 따돌리고 도피합니다. 그래서 아프고 불편하고 불안한 것을 기피하여 있는 그대로의 삶을 외면하여 내면의 자기의 캄캄해진 것이다. 삶이란 자기가 일으키는 반응이다. 이 반응을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넓어짐으로써 의식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부정적인 반응이 점차 줄어들고 철이 들어 고요하고 담담한 가운데 중심이 잡혀 단순 명쾌한 심성이 된다. 그리하여 좋은 경계를 만나도 들뜨지 않고 나쁜 경계를 당해도 처박히지 않아 언제나 담담한 마음, 부동심을 견지한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일으키는 반응을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에고가 사라져 마음에 남는 것이 없어 깨끗이 닦여져 합일이 되면서 마음이 텅 비워져 본성을 깨달아 본성이 평상심으로 부동심으로 정착하게 이른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일으키는 반응이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체험하고 경험을 하여 완전한 삶이 되어 캄캄하던 내면의 자기가 환하게 밝혀진다. 여기에서 자기 개발이 이루어져 사람을 완성하고 삶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한다. 봄 38. 생각을 감각해봄.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반응에 대하여 억누르거나 도피하는 것이 물성인 예고의 대처 방식입니다. 생각과 감정의 일어남에 대한 예고의 대처 방식은 싸우거나 도피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러므로 양자가 만나지지 않습니다. 이 원성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일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심이 이루어지려면 싸우거나 도피하지 않는 무위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자 간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만남이 이루어져야 생각과 감정을 감각해보는 경험이 이루어져 파장이 사그라져서 텅 빈 무심이 됩니다. 무심이란 파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무심에서 경계를 만나 파장을 체험하고 경험하면 분열이 합일이 됩니다. 생각 1을 감각 1에 해봄 0이 이루어집니다. 일심이 이루어져야 감각이 활짝 펴져 생각을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일심이 이루어져야 생각을 감각해 봄이 이루어져 무심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동물성이 영성으로 거듭나 영성이 동물성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동물이 사람이 되는 길이고 완전한 삶의 길이고 틀이 하나가 되는 사랑의 길입니다. 봄 39. 분열에서 합일까지 경계를 만나 한 생각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면 고요한 수면에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듯 대지에 지진이 일어나듯 분열이 생기고 균열이 발생한다. 이때 분열에서 오는 찢어지는 아픔이 온다. 에고가 아픔에 대응하는 방식은 싸우거나 도피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억누르거나 참게 되면 무의식의 저변에 저장되어 또 하나의 조건 부여로 남게 되어 튀어오를 소지를 남기게 되고 외면하거나 따돌리거나 도피하게 되면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 되어 분열의 근본적 치유 방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는 자와 보이는 자라고 하는 분열을 치유하려면 우선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 만남이다.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싸우거나 도피하지 않는 무위의 상태, 일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감각이 생각을 이겨 생각을 감각해봄이 가능하다. 이때 생각이 일으킨 파장을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여 완전한 경험을 하면 파장이 소멸되어 깨끗이 닦여져 분열이 합일로 수습된다. 봄 40. 일심의 역할. 무심으로 천지인을 펼친 다음 운행하는 것은 일심의 힘이다. 무심을 전체성이라면 일심은 분열을 합일로 이끌어 전체성을 보존하고 유지한다. 전체성이란 제로 하나다.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완전 무결성이다. 그대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다. 여기에 경계를 만나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분열이 일어나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져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깨어진다. 이러한 분열을 수습하는 것이 일심의 힘이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상대적으로 분열이 벌어지면 서로 이기려고 싸우거나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참거나 피하거나 도망을 간다. 이렇게 되면 무한하고 영원한 본성이 보존되지 못하여 안정이 깨어지면서 대도를 이탈한다. 대도를 운행하기 위해 일심이 필요하다. 일심이란 분열을 합일로 이끄는 힘이다. 일심이란 싸우거나 도망가지 않는 무위의 상태로 오직 봄, 그냥 봄, 온통 봄이다. 일심이란 감각이 생각을 이깁니다. 일심이 발로되어야 보는 자와 보이는 자 간의 간격이 사라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보는 자가 사라진 가운데 일어난 파장에 대한 완전한 체험과 경험이 이루어져 파장이 전무한 전체성, 무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무심이 창조한 장을 보는 자 없이 보는 일심으로 삶을 운행한다. 봄 40일 일심이 정신력이다. 일심의 힘이 있어야 둘로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둘로 갈라진 것을 방지하고 둘로 갈라진 것을 하나로 돌려 치유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정신이란 텅 빈 무심이요 정신력이란 텅 빈 가운데 일심의 힘입니다. 일심의 힘이 있어야 몸과 마음이 아픔을 싫어하여 분열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분열이 된 이후에도 분열을 합일로 이끌어줍니다. 무심이 있어서 텅 빈 가운데 광대무량하여 답답함이 사라지고 일심이 있어서 방출과 해수가 제때에 이루어져 누진통이 이루어져 생기와 활력이 보존되어 안정이 됩니다. 무심은 감각이 생각을 이김으로써 열리고 일심이 있어야 운행이 절도에 맞아 무심이 보존되고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무심자리를 깨쳐 일심의 힘, 정신력을 발휘하는 정도에 따라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잘 노는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봄 42. 책 읽기를 통해 마음을 비우고 집중력을 키운다. 봄나라 책은 마음이 비워진 가운데 일심으로 감각의 언어로 쓰여졌으므로 누구든지 책을 읽기만 하면 읽은 책의 내용조차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마음이 텅 비어진다. 마음이 텅 비어지면 봄나라 책을 읽은 1단계가 성공한 셈이다. 다음 단계로 책을 계속적으로 다독을 하게 되면 한편으로 글의 뜻을 파악하고 다른 한편으로 글이 주는 파장을 음미하노라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집중력이 저절로 키워진다. 집중력이 붙을수록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힘이 은연중 길러진다. 마음이 텅 비어지면 정신을 깨닫고 텅 비어진 가운데 감각이 거부와 저항을 일삼는 부정적인 생각을 이김으로써 한자리에 앉아 쭉 읽어나가는 정신력, 집중력이 양성된다. 텅 비운 가운데 집중력만 있으면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여 소원 성취하고 만사형통한다. 봄나라 책을 읽기만 하면 마음이 텅 비어지고 집중력이 양성된다. 집중력이 양성되어야 몸과 마음의 분열을 다스릴 수 있어서 마음이 텅 빈 상태를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개발 자아 완성의 핵심이고 만사만리의 근본 이치로서 성공의 비결이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나온 봄나라 책이므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도전하여 성공의 가도를 달리기 바랍니다. 봄 43 봄나라 책이 나온 공덕. 봄나라 책이 나온 공덕. 내가 걸어온 길은 분열에서 합일에 이르는 일심을 기르는 수행의 길이었다. 일심이 길러져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과정을 통해 무심을 깨달았다. 몸 돌아봄을 통해 동정이려가 되고 마음 돌아봄을 통해 몽중이려가 되고 본격 돌아봄을 통해 숙면이려가 된 연후에 추구하는 자, 보는 자, 에고가 문득 사라지는 깨달음의 체험이었다. 일심 수행을 거쳐 무심에 도달한 길이었다. 일심이 무심이었고 무심이 일심이었다. 텅 빈 것이 충만이었고 충만이 텅 빈 것이었다. 그러나 봄나라 책이 나온 시점에서는 봄나라 책을 읽기만 하면 텅 비어진 무심의 상태가 된다. 무심의 상태가 되었지만
무심을 보존하고 유지하지 못하여 일심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하여 봄나라 책을 계속 읽고 다독함으로써 일심의 힘이 양성된다. 일심의 힘이 양성되어야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는 분열 현상을 하나로 모아 무심을 보존하고 유지한다. 여기에 봄나라 책의 공덕이 있다. 봄나라 책이 나오기 이전에는 일심의 수행을 거쳐 무심에 도달하는 과정이었는데 봄나라 책이 나온 이후에는 무심을 거쳐 일심을 기르는 과정으로 바뀌었다. 한결 쉬워졌다. 목적 달성이 되고 난 연후에 목적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일심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수행을 하기 때문이다. 봄나라 책이 나옴으로써 교와 선의 분열이 사라져 책을 읽는 교가 바로 선이 된다. 교선 일체가 되었다. 오로지 봄나라 책을 읽기만 하면 무심을 깨닫고 일심이 양성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봄나라 책이 나온 공덕이다. 봄 44.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아기 어라가 말을 하지는 못하여도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똥오줌을 가리는 시점이 되면 부모와 가족은 아기에 대한 교육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똥오줌을 스스로 가리지 못할 때에는 아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다. 아기가 3살이 되면 아기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들어주지 못할 것은 들어주지 않아야 한다. 사람이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기는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고 불고 떼를 쓰면서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린다. 그러므로 이치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기가 원하는 것이라도 들어주지 않을 것은 들어주지 않아야 한다. 브레이크를 걸어 주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왜 안 되느냐에 대해서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싫어하고 아픈 것에 대하여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아서 자기의 내면에 대하여 무의식적이 되어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 가인 에고를 자기로 알고 살아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는 가상의 공간에서 대립, 갈등, 투쟁을 일삼으며 번뇌, 망상을 일으키면서 괴롭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기가 원하지만 브레이크가 걸려야 왜 브레이크가 걸렸는지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자기가 일으키는 부정적인 반응에 대하여 에고가 텅 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게 된다. 그래야 겁없이 사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삶을 산다. 편안한 삶을 살고 똑똑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야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고 삶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 고수덕을 잘 가르쳐야겠네. 봄 45. 일심이 무심이다. 봄나는 9년의 자기는 일심이자 무심이고 무심이자 일심이다. 봄나는 일심 무심이다. 봄나는 완전 무결하다. 텅 비운 가운데 충만하고 충만한 가운데 텅 비어 있으며
크기로 말하면 무한히 큰 동시에 무한히 작다. 존재로 말하면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어 원만 부족하다. 그러므로 텅 비운 가운데 충만함이 없으면 무기고 낙공이고, 충만하기는 한데 텅 비움이 없다면 가상의 공간으로 진공이 아니다. 텅 비어진 무심 가운데 일심이 없으면 진 무심이 아니고, 일심이 있는 가운데 텅 비움이 없다면 가짜의 일심이다. 일심이란 흐트러지고 갈라지고 분열되는 마음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습하고 사후에 분열의 파장을 제로화하는 집중력이고 정신력이다. 일심은 두 개로 벌어진 마음을 하나로 제로로 만듦으로써 무심을 보존하고 유지한다. 무심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면 일심으로 천지 만물을 운행한다. 무심, 일심, 봄나가 있어 창조와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일심이 무심이고 무심이 일심이다. 일심, 무심, 무심, 일심이 하나다. 그러므로 봄나, 정신이 창조와 운행의 핵심이다. 봄 46. 나의 에너지를 뺏는 소리. 다음에 봄 46. 남의 에너지를 뺏는 소리에서 주는 소리로 바꾸자. 텅 비어진 무심 가운데 일심으로 터져 나오는 소리가 본연의 자기 소리다. 현상의 자기 소리는 에고의 생존 전략에서 형성되어 나오는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인 소리인지라, 무의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소리가 아니고 인위적이고 조작적이고 유의적이어서 넘치거나 처진다. 에고가 내는 소리는 과불급한 소리로 타인을 압도하는